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입니다. 어, 저는 오늘 크로스 서브젝트 어그멘테이션 for BCI라는 주제로 두 편의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제가 이미지 데이터로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딱 이 주제에 맞게 크로스 서브젝트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지, 그리고 다른 연구들에서는 어떻게 어그멘테이션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논문들을 좀 찾아봤고, 두 편의 연구가 좀 재밌어서 그 연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연구는 머신러닝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입니다. 임팩트 팩터는 4.6이고 Q1에 해당합니다. 인트로부터 좀 설명해 드리면, 운동상상 BCI, 흔히들 아시는 MIBCI는 이런 뭐 재활이나 HCI 분야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어,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널리 쓰이려면은, 크로스 서브젝트가 돼야 된다. 가 이 문단의 핵심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MIBCI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는데, 챌린지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의지 신호의 non-stationarity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시간에 따라서, 측정하는 시간에 따라서 뭐 패턴도 조금씩 바뀌고, 사람 안에서도 같은 사람 안에서도 조금씩 바뀐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1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으로 모델을 만들더라도 B라는 사람은 같은 태스크를 하더라도 너무 약간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서브젝트 인디펜던트 모델을 만들기 어렵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뭐 서브젝트 스페시픽 모델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서브젝트 스페시픽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성능을 보이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EEG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뭐 많이 모으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를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일단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부족한 거, 그리고 저런 EEG의 non-stationality, 이 두 가지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BCI 컴피티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9명 피험자의 22개 채널, 밑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22개 채널을 사용을 했고, 총 4클래스 MI입니다. 오른손, 왼손 상상하는, 오른손, 왼손, 그리고 발, 그리고 이렇게 혀를 움직이는 상상. 그래서 총 4가지 태스크를 진행을 했고, 한 태스크를 할 때 한 4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클래스당 144개의 트라이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MI다 보니까 전처리 자체는 8에서 30Hz로 밴드 패스를 했다고 하고요. 이 모델에서 제안하는 건 총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분류를 위한 CNN 모델, 하나는 그 앞에서 이 EEG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개의 한계점을 좀 보완하기 위한 어그멘테이션 방법, 이 두 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뇌파는 어떤 템포럴 피처가 있고 스파셜 피처가 있고, 이렇게 시간적인 특징이랑 공간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템포럴 브랜치가 있고, 위에 있는 것처럼 스페셜 템포럴 브랜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템포럴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나면 25 x 16이 나오는데, 16은 필터의 개수, 그리고 25는 템포럴 피처입니다. 이게 어쨌든 템포럴 그 컨볼루션 순서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은 게 전체 4초 데이터를 25개의 피처로 만든 거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0초부터 4초의 앞에서부터의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파쇼 템포럴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을 하진 않았고요. 슬라이딩 윈도우 CSP라는 것으로 가공된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딩 윈도우 CSP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이 CSP라는 것 자체가 뇌의 공간적인 패턴, 스파셜한 패턴을 추출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오른손, 왼손, 그리고 발, 그리고 텅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그래도 이 오른손, 왼손이랑 그리고 그 핏은 그 CZ 쪽에 모여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C3, CZ, C5, C4 이렇게 세 가지 채널만 사용해서 CSP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어텐션 웨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포럴 브랜치랑 스페셜 템포럴 브랜치를 섞어서 이제 어떤 시간대가 중요했는지를 추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쭉 피처들이 뽑혀서 실제 시계열 그리고 스페셜 템포럴 피처의 웨이트를 곱해서 만들어진 어떤 피처, 이렇게 두 가지를 멀티플라이를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내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웨이트는 그냥 어떤 시점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냥 확인하는 거고, 그 트랜스포머에 사용되는 어텐션이랑은 좀 다릅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런 복잡한 모델을 쓰는 게 아니고, 흔히 뭐, 뭐 중요한 채널을 확인한다거나 중요한 시간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단순한 그 목적에 가까운 게 어텐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스파시오 템포럴 브랜치에 있었던 그 슬라이딩 윈도우 CSP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CSP가 뇌파의 어떤 공간적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일반적인 CSP는 보통 태스크 전체 기간을 쓰는데, 여기 앞에 이름이 붙은 것처럼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해서 앞에부터 시간을 좀 세그멘트 해가면서 CSP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파시오 템포럴, 시간적인 어떤 피처도, 시간적인 특징도 가지고 공간적인 특징도 가질 수 있는 이런 CSP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미 어차피 8Hz에서 30Hz 범위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뭐 어떤 주파수적인 성분은 이미 그 모터 이미저리에 관련된 성분들만 남아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시공간적인 특징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게 이런 윈도잉을 해가면서 거기에다 오버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CSP를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뭐냐, 그 윈도우는 10개, 그러니까 타임 포인트 기준으로 10개씩 사용을 했다고 하고, 어, 이런 오버랩 수치도 조금 0.5, 그러니까 50%를 사용을 했는데, 이건 그냥 경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돌려보고 경험적으로 찾은 파라미터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처음부터 막 그리드 서칭 하듯이 한 건 아니고, 뭐 랜덤으로 하나씩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걸 기준으로 여기서 앞뒤를 조금씩 바꾸면 되겠지 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CSP를 이용해서 시공간적인 피처를 뽑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시오 템포럴 브랜치에서 이런 시공간적인 특징, 그리고 템포럴 브랜치에서 시간적인 특징을 하면 어텐션 웨이트를 가지고 아까 어떤 시간대가 가장 중요한지를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웨이트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SC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합니다. X축은 타임 엑시스고요. 아까 25개. 그리고 여기 샘플 인덱스라고 해서 결국은 이게 25 25인데, 샘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페셜 템포럴에서 얻어진 피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스페셜 템포럴이라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채널 정보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런 시공간적인 특징들이 좀 내포된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 가장 유의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ACSSR 이라는 방법으로 불리고요. 지금 상자가 녹색이랑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이 Subject Similarity Calculation 이라고 해서 이건 피험자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Cross Subject Segmentation Replacement라고 해서 이제 피험자끼리 다른 피험자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로 섞는, 그러니까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실제 분석에 사용될 서브젝트 그리고 같은 데이터 셋에 있는 다른 피험자의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를 섞는 그런 어, 그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험자 유사도 계산하는 이 초록색 상자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CSP를 적용을 하고요. CSP를 적용해서 나온 어떤 그 필터 정보, 피처 정보들을 집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피험자의 4개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이 피처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A 피험자의 뭐 왼손 태스크를 했을 때 피처, 그리고 뭐 2번 피험자가 왼손 태스크를 했을 때 CSV 피처, 이렇게 서로 유사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사도를 확인하게 되면 어떤 피험자의 어떤 태스크가 서로 비슷한지를 유사도 점수를 낼 수가 있고요. 이런 유사도 점수를 낸 다음에 어 이제 그 나중에 이 파란색에서 파란색 상자에서 비슷한 피험자들의 데이터만 가져와 가지고 어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아까 사람마다 데이터들이 좀씩 다른 그 서브젝트 아니 이제 넌 스테이셔너리티라는 특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너무 다른 피험자 거를 넣으면 오히려 분석에 방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피험자들 중에서도 가장 비슷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 분석의 안정성도 가져오고 데이터를 새로 만들었을 때 좀 이질감이 없도록,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일반화가 더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뭐 샘플을 어느 정도 많이 뽑을 건지 이런 것도 뒤에 이제 어, 뭐 0.5 이런 식,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0.5면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한 40개다라고 하면은 20개를 새로 만드는 거, 그리고 1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40개 40개 이렇게 맞추는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사실 리절트에 있는 그림 표이긴 한데 그 앞선 그 녹색 상자를 좀 설명하기 위해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피험자 1번에 왼손은 2번이 왼손한 태스크랑 0.14 정도의 시뮬러리티를 가진다.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가까운 거, 비슷한 거거든요. 디스턴스를 잰 거라서. 그래서 뭐 여기 두 번째 피험자도 좀 해석을 하면 두 번째 피험자의 왼손은 1번 피험자의 왼손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똑같이 3번 피험자는 7번 피험자가 왼손 했을 때 좀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TSN이 맵을 뿌려봐도 1번 피험자가 이제 왼손을 할 때랑 오른손 할 때랑 피처를 뽑으면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고, 이제 클래스가 아니고 그 피험자별로 이렇게 분포를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번, 여기 빨간색 1번 피험자거든요. 그래서 1번 피험자의 왼손 클래스들만 다 모았을 때, 그리고 여기 있는 초록색 9번 피험자인데 9번 피험자의 왼손 클래스를 모두 모았을 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피험자들끼리 다른 분포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런
파란색과 주황색을 좀 제외하면, 까만색을 제외하면, 그래서 이런 피험자들 간의 차이, 이제 넌 스테이셔너리티가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 그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이런 분포들이 좀 합쳐질 거다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피험자 1번부터 9번까지 있고, 여기 without DA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안 했을 때, 그리고 여기 타임 시프팅이나 노이즈 에디션, 그리고 세그멘트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군으로 사용한 다른 메소드들인데요. 가까이 오른쪽에 있는 0.25, 뭐 0.5, 0.5는 아까 개수를 얼마나 할 건지. 그래서 0, 0은 이제 without DA이니까 0.25, 0.5, 0.75, 1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높았던 것들을 이렇게 뽑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볼드 처리한 게 가장 높은 성능을 의미하는데 ACSSR,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제안한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평균 한 80% 정도, 만약에 어그멘테이션 안 하면 한 77%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올랐다고 하고, 에큐러시 말고도 이런 뭐 F1 스코어나 카파 밸류 같은 것들도 좀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이 SCSSR이 좀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이제 Knowledge Based Systems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해당 저널의 IF 임팩트 팩터는 7.6, 똑같이 Q1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 사실 본 저널인데, 다른 연구들, 그 논문들을 좀 보니까 이런 어떤 EEG의 어떤 생체 신호의 어떤 특성들, 그러니까 날리지 베이스드로 어떤 모델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 여기다가 제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나중에 여기에 좀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도 이제 인트로부터 좀 보면은 BCI가 뭐 당연히 이런 BCI 그 뇌파를 사용을 하고, 그 중에서 뭐 비침습적, 침습적 뭐 이런 것들이 유형들이 있는데 EEG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똑같이 챌린지가 있는데 개인차가 많이 크다는 거, 그리고 그 비정상성, 그 non-stationality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증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런 EEG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적인 특성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주파수적인 특성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뭐 채널의 배치 같은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지는 않고 뭐 하나씩만 하거나 뭐 두 개씩만 하거나, 약간 조금씩 부족한 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함들이 EEG의 넌 스테이셔너리티를 좀 잘 보완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거기다가 이제 보통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크로스 서브젝트보다는 인트라 서브젝트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화가 잘 안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리미테이션들을 좀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DWT 기반, 그리고 그 힐베르트 황이라는 방법, 이 두 가지 메소드를 기반으로 크로스 서브젝트 EEG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그 DWT나 저 힐베르트 황이라는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EMD 같은 것들은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주파수에 대해서 신호를 분해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 주파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신호 분해, 그리고 크로스 서브젝트끼리 이런 신호를 뭐 조립할 수 있는, 그리고 당연히 그 각 피험자들의 그 채널들은 서로 섞지를 않아서 이런 영역적인 문제, 영역적인 이런 특성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총 17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 오픈 데이터셋이고요.
그, 그 MA 데이터는 13개, 그리고 P300 2개, SSVP 2개, 그리고 총 이렇게 17개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 MI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결과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인 뭐 노치나 밴드패스 말고도 그 유클리디안 그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그 피험자들 그리고 트라이얼 사이에서의 그 뭐 앰플리튜드나 아니면 페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좀 정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적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 증강 방법을 제안을 한 건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DWT 기반의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이 DWT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간 주파수를 도메인을 기준으로 신호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레벨이 좀 정해져 있는데 각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신호를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M이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이 소스고요. 여기 밑에 있는 T가 타겟인데 여기선 사실 소스 타겟이 결국에는 뭐 1번 피험자 모델을 만들 때 다른 피험자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따로 어, 시밀러리티를 구하지는 않고 그냥 타 피험자 전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CAM부터 CDM까지 해서 A, B, C, D 네 가지 레벨에 맞춰서 그 데이터가 신호가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 그 소스의 뭐 AMA랑 그리고 이 타겟의 뭐 DT라든가 이렇게 뭐 그 컴포넌트들을 좀 교환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마치 그 필터뱅크 CSP를 하듯이 이미 DWT로 디컴포지션 된 거에다가 한 번 더 단계를 뭐 하위 단계를 더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멀티레벨 DWT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그냥 이렇게 성분들이 나오면 끼리끼리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DWT는 이렇게 뭐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D1, D2, D3, D4 그리고 A1 이런 식으로 하면 T4랑 A4랑 이렇게 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D1, D2, D3, A4를 가지고 이 네 개를 가지고 신호를 다시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로우 데이터랑 조금은 다른 어떤 새로운 어그멘테이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HH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힐베르트 황이라는 방법이고 여기서는 앞에 DWT를 사용을 했다면 여기는 EMD라는 걸 사용합니다. EMD는 그 Empirical Mode Decomposition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어떤 시계의 데이터가 있으면 컴포넌트로 몇 개, 뭐 여러 개 컴포넌트로 신호를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눈 그 컴포넌트들을 서로 교환하는 서로 교환하고 뭐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IMF 0 이게 IMF가 어떻게 보면 그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0, 1, 2, 3, 4, 5, 6이 성분이 있으면 다른 어, 피험자의 이런 성분들도 뽑아가지고 뭐 더해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세 가지 데이터셋이 있는데 MI 같은 경우에는 CSP랑 LDA를 사용을 해서 분류를 했고 P300은 PCA를 거친 다음에 LDA로 분류를 하고 SSVP 같은 경우에는 SSVP 넷이라는 그 CNN 모델이 있대요.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17개에 대해서 전체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ल्드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성능이 높은 거.
그리고 밑줄 쳐져 있는 게 두 번째로 높은 거거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연구자들이 제안한 모델이 볼드가 많이 되어 있고 언더바도 많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을 안 했을 때 대비 평균적으로 한 4% 정도 성능이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데이터 셋별로 17개 데이터 셋이 있는데 데이터 셋별로 트레이닝 샘플이 얼마나 어, 많을수록 이 어그멘테이션이 잘 작동하는가에 대한 결과이고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베이스라인,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HHT,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DWT.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닝 샘플 수라는 건 저희가 그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사용한 샘플 수라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가 60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10개를 사용을 했는지, 어그멘테이션에 15개를 사용했는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을 봤을 때 대부분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베이스라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DWT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멀티레벨 DWT도 좀 성능을 봤더니 베이스라인보다 확실히 좋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DWT랑 했을 때는 성능 차이가 거의 안 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레벨이 하위 레벨을 몇 개까지 만드냐인데 레벨이 뭐 많아도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안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DWT 뭐 굳이 하위 레벨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DWT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DWT나 HHT에 뭐 다른 어그멘테이션 좀 붙이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시노를 디컴포지션 한 다음에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다시 역으로 어, 인버스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시계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노이즈도 섞어보고 다른 여러 가지를 섞어봤을 때도 봤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런 메소드들이 다른 것들과 좀 더 결합을 하면 좀 더 일반화를 높일 수 있다.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TSNE로 좀 뿌려 보면은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뭐 BNCI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서로 섞여 있긴 하지만 이게 그 파란색이랑 주황색은 서브젝트가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웨이보 데이터 같은 경우처럼 아예 이 서브젝트들이 좀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져 있는 경우에들도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면 이런 분포들이 좀 섞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다른 피험자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좀 더 일반화 성능이 올라간다. 솔스와 타겟 피험자 간의 이런 데이터 분포가 줄었다. 그래서 개인 차드가 많이 극복이 됐기 때문에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 방법 모두 물론 크로스 서브젝트를 한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EEG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경 생리학적인 어떤 특성들을 기반으로 했다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걸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넌 스테이셔너리가 좀 더 잘 보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미 분석한 데이터들도 성능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어, 생, 설명이 좀 가능한 이런 기전들을 날리지 베이스드로 만들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이 연구의 어떤 노벨티나 이런 이 연구에 이의지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데이터가 잘 어그멘테이션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좀 더 고민하게 됐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어그멘테이션이 잘 됐다라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TSNE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이런 크로스 오브젝트 어그멘테이션이 잘 됐다라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런 피험자가 결국에는 잘 섞이는 것처럼 된다라는 게, 제가 기존에는 그냥 클래스 분류 잘 된다라는 것 정도만 좀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렇게 어, 서브젝트끼리 좀 잘 융합이 되더라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모델도 좀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수정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설명을 가능하게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좀 더 추가하고 논문도 좀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어, 다른 분들도 이제 뭐 데이터가 뭐 EEG든 NIRS든 그리고 뭐 요즘 로봇도 하고 어떤 식물도 하고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어그멘테이션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게 된다면 꼭 이런 날리지 베이스드로 좀 모델을 만들어야 나중에 어떤 논문을 쓸 때도 이런 설명이 가능한 설명이 가능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